기후 위기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국과 매우 깊은 교류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반면 한국은 국민들의 친환경적 노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팀이 최근 2012년 들어 세계 곡물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지역의 기후 위기로 인해 소멸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과 대비해서 한국은 비교적 안전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느 나라들이 위기를 겪는지 살펴봅니다. 5위는 몽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중 하나인 몽골 사람들이 한국인과 유사해 매우 친근하고 반가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몽골은 최근 전지구적 기후 위기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초원지대가 사막화될 뿐 아니라 담수 호수의 면적도 점점 줄어들어 마치 화성과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몽골 양국은 그린벨트 조림 사업을 통해 몽골의 고비 사막 확장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확장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수자원 확보와 전국민적인 산림 복원이 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몽골의 인구는 327만 명에 불과하지만 국토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15~8개에 해당합니다. 즉 몽골 국민 한 사람당 케어할 수 있는 산림의 면적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확산되어가는 몽골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과 내몽골 두 지역이 통일된다면 몽골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몽골은 남북한이 분단된 대한민국처럼 내몽골과 몽골 두 지역이 분단된 상황입니다. 몽골의 인구는 327만 명에 불과하지만 내몽골의 인구는 거의 6배에 해당하는 2,539만 6천 명 수준으로 내몽골의 인적 자원과 황화강이 수자원을 활용한다면 몽골의 사막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몽골은 최근 한국과 해운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몽골은 최근 해군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몽골은 내륙국가이지만 해군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홉스굴 호수에서 운영하던 해군입니다. 하지만 내몽골과 몽골이 통일된다면 발해만의 사리관까지 몽골의 영토가 되면서 바다와 맞닿게 됩니다. 몽골은 서해에서 해군을 운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 향후 대한민국과 우방 관계를 갖고 서해에서의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서해의 발해만 바다와 몽골 국토가 연결된다면 해수담수화 기술을 통해 몽골 내륙지방의 사막지대까지 수자원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내륙 숲으로 가꿀 수 있어 동북아시아의 사막화 방지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위 인도 남아시아의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나라. 인도는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초비상 상황입니다. 날아가던 새가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가끔은 통덕이 되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반적 핵은 통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인도의 폭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사막의 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다리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꽃피워졌던 인더스 강이 완전 말라버리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인도 정부는 다급히 뉴델리와 코치만을 연결하는 그린벨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조림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하게 될 경우 인도 대륙 전력이 사막화되어 세계 식량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인도는 세계 밀 생산량이 7가인데 최근 인도에 닥친 폭염으로 인해서 밀 수출 금지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인도는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를 달성할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인도의 경제 성장은 매우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는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우방국 중 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막화된 국토를 푸르른 산림으로 바꾼 기적의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식목 사업을 해도 나무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비율이 100대에 가까울 정도로 성공적인 산림 토건 국가입니다. 한국의 산림 보건 노하우를 인도에 접목하고 인도와의 우방 관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3위는 남태평양의 군소도서국입니다. 최근 남태평양의 섬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에 잠길 위기입니다. 투발로 섬은 2011년도 영국에서 개최된 1026 기후위기 정상회담에서 물이 삼켜버린 도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을 정도로 국토 전역이 물에 잠겨버릴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자본들이 이러한 태평양의 섬들을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손을 내밀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자금을 태평양의 독립 국가들에게 뿌려 중국의 군사기지를 만들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호주와의 무력 충돌까지 염두에 군사기지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세계 지정학자들은 조만간 호주와 중국 사이에 거대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약해진 태평양의 군소도서 국가들의 기후위기는 세계 지정학적 안보 불안 요소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R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러한 태평양 군소도서 국가들의 참여가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조만간 한국과 태평양 섬들 간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유럽 기후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 환경선, 해양성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 서유럽 지역에도 거대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산길 수가 크지 않은 중부 유럽, 특히 독일 같은 지역에 100여 년 만에 대홍수가 나서 수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다거나 마치 아시아 몬순기 휴대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유럽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부랴부랴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지 등 기후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유럽 지역은 놀랍게도 한반도보다 훨씬 북극과 가까운 대륙입니다. 네, 서유럽 지역은 한반도보다 추워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따뜻한 적도지방의 멕시코 만류가 해류를 타고 유럽까지 올라와 물을 따뜻하게 데핀 물이 서유럽의 지역을 감싸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가 바로 이러한 멕시코 난류 덕분에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멕시콘 한류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녹아버린 그린란드의 빙하가 해수 염도를 낮추어 북대서양 난류의 유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북대서양 만류가 멈춰버리게 된다면 유럽은 빙하기의 상황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철에 길이가 매우 긴 시베리아의 환경과 흡사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반도와 위도가 비슷한 이태리나 남부 유럽은 어느 정도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북유럽이나 영국, 독일 등의 지역은 기후변화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위 중국 동부 연안 대만의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조만간 동부 해안지대가 물에 잠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수면보다 낮은 중국 동부 해안지대가 전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국 최대 규모 급도시이자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상하이시 역시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지역의 해발 고도는 영대에 위치하고 높은 산이 없는 거대한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해수면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 지역입니다. 이에 중국은 부랴부랴 잠수함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그대로 물에 잠겨버리면 인류의 거대한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니 아예 물에 잠기는 잠수함식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 중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이나 서방이 무력 충돌 상황을 대비했다고 하지만 해수면 상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 진영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즉 중국의 공산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뿐 아니라 최근에는 출산율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서 한국이나 일본보다 심각한 고령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일본의 고령화는 국가가 부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고령화 현상이지만 중국은 아직 나라가 가난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고령화 현상입니다. 그 때문에 국가의 많은 비용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 동부 해안지대가 물에 잠기게 된다면 한반도는 서해안 해양성 기후 혹은 부분적인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위도에서 서쪽에 거대한 바다가 있으면 편서풍의 영향으로 사시사철 수분기를 머금은 쾌적한 해풍이 불어와 사시사철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한반도 전역은 선의 형성 기후대로 진입할 수 있고 날씨가 좀 더 따뜻한 남부지방이나 제주도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대로 캘리포니아, 호주의 해안지대 유럽의 지중해 지방과 흡사한 기후대로 변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한국은 지금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ESG 경영을 전 국가와 기업 가정까지 도입하여 세계적인 환경 경영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리수거는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리수거가 잘 되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인 상황으로 세계 주요 방송사들은 한국 국민들의 친환경적 노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 전쟁에 위협이 있는 국가 이미지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전 세계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환경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고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몽골 태평양 국가 인도 지역은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핵심 국가로서 경제 교류와 동시에 환경적인 교류, 특히 한국의 산림보건 해수담수화 기술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